뉴저지 트렌튼의 예술축제에서 심야의 총격 사건이 일어나 최소 1명이 숨지고 2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뉴욕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통합 건강보험 플랜이 뉴욕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션스 법무장관이 엄격한 이민 정책을 계속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5월부터 일부 전철역과 버스 노선에서 스마트폰이나 크레딧 카드로 교통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민 당국의 전문직 취업 비자 거부가 빈번한 가운데 거부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비자 신청자들의 한숨이 커졌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뉴저지 트렌튼의 예술축제에서 심야의 총격 사건이 일어나 최소 1명이 숨지고 2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철야 예술축제가 열리던 뉴저지주 트렌턴의 행사장, 총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객이 쓰러져 있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은 어제 새벽 3시경.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행사가 진행 중이던 로블링 와이어 웍스 창고 건물 안에서 몇 명이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졌고 용의자가 총을 꺼내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숨진 용의자 1명 외에 22명이 부상당했고 그중 17명은 총격으로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4명은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예술축제에는 예술가들과 지역 주민 1000여 명이 참여해 16일 오후부터 17일 오후까지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총격 사건 현장 인근에서 차량 탈취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현재 경찰 측은 이 두 사건의 연관성과 추가 총격 용의자가 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발단이 갱단 간의 다툼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동기나 총격 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법안과 관련해 19일 하원 공화당의 이민법안 타협안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콘퍼런스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콘퍼런스 개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온건한 이민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하원 공화당 강경파와 중도파가 합의한 타협안을 지칭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자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80만 명의 드리머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이민법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다수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이민법 타협안에 찬성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이를 재차 확인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최근 미입국자들을 국경에서 체포해 구금하는 과정에서 어린 자녀들을 부모로부터 격리시켜 따로 수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국적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드리머 구제 방안을 포함한 이민법안을 적극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령과 소득 수준, 지병 유무에 관계없이 뉴욕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통합 건강보험 플랜이 뉴욕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하원은 14일 모든 뉴욕 주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뉴욕 헬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차일드 헬스 플러스로 나뉘어져 있는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통합건강보험 플랜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특히 뉴욕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의사 선택도 자유로우며 통원 치료와 입원 치료, 치과 치료까지 모두 커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주정부가 세금으로 플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주정부 예산과 연방정부 지원 자금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는 20일인 회기 마감까지 상원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날 하원에서의 법안 통과로 내년 회기에서는 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망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뉴욕은 전국에서 첫 번째로 주 자체 통합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가 됩니다. 세션스 법무장관이 엄격한 이민 정책을 계속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펜실베니아 경찰 간부 후보생 졸업식에서 불체자들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펴나갈 것임을 재삼 천명했습니다. 이민법의 시행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이민 시스템을 다시 제대로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Our goal is to reduce and ultimately end illegal immigration. Whatever you think about the numbers or what it should be accomplished, we think it ought to be lawful. People should apply, should conduct themselves properly. We admit 1.1 million people in the United States every year to legal permanent residence. 당국은 이민 그 자체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선량한 이민자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무법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들에 대해 염려하고 대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당국은 향후 이민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 교통체증이 사상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국이 17일 발표한 뉴욕시 모빌리티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지역에서 차량의 평균 시속은 7.1마일로 2010년의 9.1마일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는 2016년의 평균 시속 7.2마일보다도 감속된 수치입니다. 특히 미드타운에서의 차량 평균 시속은 5마일에 불과해 뉴욕시에서 가장 느린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대중교통 하루 이용자 수는 2016년 778만 명으로 지난 2014년보다 하루 2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교통국은 우버와 리프트 같은 상업용 차량이 대폭 증가해 교통체증이 심각해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들 업체의 신규 차량 등록은 2016년 한 해에만 4만 4천 대를 기록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차량 수는 11만 대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맨해튼 당국은 차량 공유업체 운행 제한을 통해 뉴욕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내년 5월부터 일부 전철역과 버스 노선에서 스마트폰이나 크레딧 카드로 교통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스마트폰,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 전철 버스 요금을 결제하는 탭앤고 시스템을 456번 전철과 스테이튼 아일랜드 지역 운행 버스에서 내년 5월부터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탭앤고 시스템은 지금처럼 기계 안에 메트로 카드를 넣을 필요 없이 스마트폰이나 크레딧 카드를 몸에 지니고 지나가면 자동인식 센서가 카드를 읽어 요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지난해 시범 운행 당시 이용자들의 반응이 좋은 데다 기계 작동에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최종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MTA 측은 밝혔습니다. MTA는 오는 2020년 10월까지 모든 전철과 버스에서 새 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메트로카드는 2023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민당국의 전문직 취업 비자 거부가 빈번한 가운데 거부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비자 신청자들의 한숨이 커졌습니다. 이에 미국 이민변호사협회가 연방이민당국을 상대로 전문직 취업 비자 거부와 보충 서류 요구에 대한 근거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민변호사협회는 12일 연방이민서비스국과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H-1B 비자 판정 기준 공개를 요구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이번 소송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소장에서는 H-1B 비자 거절의 빈번한 발생 이유인 특정 직업군의 적정 임금 기준과 전문 직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이민서비스국은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의 한 수습경찰이 제임스 로튼도 시장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경찰 임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의회는 지난 15일 특별회의를 열고 샘 킴과 제임스 박 두 명의 한인 경관을 채용하고 로버트 드비토 경관은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드비토 경관은 펠팍 시장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로튼도 시장을 지지하지 않고 크리스 정 의원을 지지했다는 것과 타운 정부와 헨리 루 펠팍 시의원을 상대로 성소수자 차별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타운 정부가 부당하게 해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드비토 경관의 측근에 따르면 이번 예비 선거 기간 중 제임스 로튼도 시장 측 관계자가 로튼도 시장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정식 경찰 임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펠팍 타운의회 회의에서는 드비토 경관의 해임안에 대해 크리스 정 의원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의원은 펠팍 경찰서장이 개인적인 이유로 진행하고 있는 드비토 경관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운의회가 결정을 내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 정부 당국은 경찰서장이 드비토 경관을 지켜보며 판단한 의견을 존중해 타운의회도 해임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드비토 경관은 법정 소송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 일원의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화씨 100도에 육박했습니다. 뉴욕시 역시 낮 최고 기온이 화씨 92도까지 치솟았고 내일까지 90도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주 환경국과 보건국은 뉴욕시와 로어 허드슨밸리 등에 대기오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당국은 어린이와 노인, 특히 천식 환자와 같은 환자들은 야외 활동과 운동을 삼가하고 충분한 물을 마시고 휴식을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더위로 인해 미국에서 1년에 600여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20일부터 화씨 7, 80도대의 평년 기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레딧 카드 이자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소비자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크레딧 카드의 평균 이자율은 15.3%지만 금리 인상으로 조만간 15.5%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거기에 연준은 연내에 한두 번 정도의 추가 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카드 이자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 주류 언론들은 카드 이자율 상승은 지난 2009년 의회에서 통과된 카드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카드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수수료나 이자율 부과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 법의 부작용으로 카드 발급사들은 소비자들의 연체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애초에 이자를 높이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한편 현재 크레딧 카드 부채는 연 2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월 18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벨몬트 경마장에서 51세 여성이 다발성 자상을 입고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일요일 오전 6시경 경마장 경비원이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로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 중입니다. 경찰 당국은 용의자의 살해 동기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전 맨해튼 그린위치 빌리지 블리커 스트리트 선상의 라운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오전 4시경 거리에서 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총격으로 29세 남성과 27세 남성이 다리에 총상을 입었으며 33세의 여성은 등과 다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은 라운지에 있던 한 부부가 거리로 나와 다른 남성과의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사건 원인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승객 50명을 태우고 뉴욕에서 출발해서 버지니아로 향하던 그레이하운드 버스가 뉴저지 턴파이크에서 불길에 휩싸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들에 따르면 버스가 카니스 포인트 타운을 지나갈 무렵 버스 뒤쪽에서 갑자기 불길이 솟아올랐다고 증언했습니다. 불길과 연기가 솟아오르자 버스 안은 아비규환이었으나 다행히 침착한 운전사의 도움으로 모든 승객은 버스에서 하차할 수 있었습니다.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승객들은 모두 죽을 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 최윤희 공동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목고 입시 전형에 대해서 먼저 특목고가 어떤 학교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특목고는 뉴욕시 공립학교의 일부분이고요. 그 스페셜라이즈 영어로는 스페셜라이즈 하이스쿨 그거는 그러니까 공부에 재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예술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따로 뽑아서 그렇게 그 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교육을 하는 그런 것이 특목고. 네, 네. 그럼 지금 현재 특목고에 들어가려면은 입시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입시 제도는 이제 10월 정도에 되면은요 각 주니어 하이스쿨마다 그 티켓을 나눠주게 됩니다. 시험 볼 수 있는. 그래서 두 알파벳에 따라서 그러니까 양일 이틀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수학 시험하고 영어 시험을 보게 되고요. 또 라가디아 하이스쿨이나 이런 데는 또 오디션을 보고 또 시험도 보고 이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네. 입학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아무래도 특목고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이어야 되고 또 어떤 걸 잘해야 되고 이래야지 이제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그거는 이제 그거를 가장 부모님들이 혼동하고 계시는 네, 부분인데요. 네. 누구든지 8학년에 한 번 볼 수 있고 9학년에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성적이랑은 상관없이 자기가 스페셜라이즈 하이스쿨 특목고를 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적 같은 거는 상관없이요. 그냥 신청을 하면 누구든지 다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아, 보통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면 특목고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네. 성적에 대한 제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성적에 제한이 없고요. 아, 네. 누구든지 시험 보고 싶은 사람은 네네. 학생은 다 시험 볼 자격이 있습니다. 아, 그 네. 대신 티켓을 미리 가이던스 카운슬러한테 받아서 미리 그 자기가 언제 볼 수 있는지 이런 티켓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야지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이제 한인 재학생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한인은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가 라티노, 히스패닉계하고 흑인이 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13%였었는데 지금 한 9%로 줄었습니다. 작년보다도 더 줄었고 그리고 아시안이 거의 60%가 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백인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가 이제 문제가 네. 생기죠. 그러면은 혹시 이 특목고에 네. 진학을 하면은 대학 진학은 어떻게 좋나요? 비율이 그래서 얼마나 되나요? 네. 뉴욕시 교육국에 네. 그러니까 보통 프리케로 시작해서 킨더가든, 그다음에 일레멘터리 스쿨, 주니어 하이스쿨이나 뭐 인터미디어 스쿨 거쳐서 고등학교를 가서 대학교를 가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까지 일레멘터리까지는 다 한 선생님이 과목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과목을 해서 내가 과연 어느 과목에 가장 관심이 있고 제일 잘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하이스쿨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고등학교를 가는 거, 자기한테 적합한 고등학교를 가는 거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특히나 좀 특목고를 가야지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보통 네네. 일반 고등학교를 다녀도 네. 물론 공부를 잘하고 또 일반 그리고 또 미국은 그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든지 다 언어 클래스, SP 클래스, 스페셜 클래스 이렇게 다 좀 잘하는 학생들은 따로 공부를 해서 그 학생들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는 그거가 제너럴 에듀케이션 중에서도 그거가 조금 다른 것이고요. 물론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뉴욕시 안에서 가장 그 점수가 높은 시험 영어나 수학 점수가 높은 그런 아니면 예능 중에서도 오디션을 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잘하는 애들하고 하게 되면 경쟁심이 생겨서 인간이 그렇잖아요. 더 잘하게 되고 네. 아니면은 그런 것 같이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저희 또 다음 시간 이어서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윤희 공동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18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